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임. 올해 73입니다. 저는 지금 손이 떨립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탈이 없었던 제 김치. 어느 날 그 김치를 먹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음 날 제 얼굴이 신문에 났어요. 사기꾼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시집왔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우셨지만 김장만큼은 친딸처럼 가르쳐 주셨죠. 정임아, 김치는 속일 수 없어. 정성 없이 담그면 바로 티가 나.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첫 해에는 소금물 농도를 잘못 맞춰서 배추를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울지 마. 다시 하면 돼. 김치는 실패를 먹고 자라는 거야. 그렇게 10년, 20년. 저는 배웠어요. 배추를 손으로 쥐면 얼마나 절여야 할지 감이 왔고, 젓갈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넣어야 할지 알았어요. 30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임이 김치는 다르다. 그냥 짜고 매운 게 아니라 깊은 맛이 나. 교회 바자회 때는 제 김치가 10분 만에 동났고, 친척 잔치 때는 제 김치를 먹으려고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저였지만 김장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며느리에게는 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몇 년 전 가을 아들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수진이야. 수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해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공손하게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준비한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하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김치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세요? 꼭 배우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꼭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도 사 먹고 김장은 9세대 문화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달랐어요. 결혼 전부터 수진이는 한 달에 2~3번씩 집에 왔어요. 그때마다 노트를 꺼내서 제 이야기를 받아 적었어요. 어머니, 배추는 어떤 걸 골라야 해요? 젓갈은 어떤 브랜드 쓰세요? 양념 비율 좀 알려주세요. 꼭 메모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 김장을 이어가겠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 받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 이번 달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이자도 빠듯해서 빚?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젊은 부부니까 대출 하나쯤은 있겠거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첫 김장날이 왔어요. 수진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제가 배추 씻을게요. 어머니, 소금물 농도 이 정도면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흐뭇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김장하는 내내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 장면 너무 예뻐요. 찰칵찰칵. 처음엔 한두 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 손 클로즈업, 배추 절이는 모습, 양념 버무리는 장면, 김치 담는 순간. 각도를 바꿔가며 수백 장을 찍었어요.
수진아, 사진은 그만 찍고 너도 해봐. 어머니,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야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허락했어요. 김장이 끝나고 3일 뒤였어요. 교회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정임아, 너 인터넷 스타 됐더라.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보여줬는데 너 김장하는 거 인터넷에 나왔어. 사람들이 난리야. 저는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아,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인터넷에 내가 나왔다는데?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사진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50년 손맛, 200포기 김장 도전. 댓글이 5천 개가 넘었어요. 어머니, 좋아요가 10만 개예요. 대박이죠? 좋아요. 10만 개.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제 김장을 좋아한다니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 근데 다음엔 미리 물어봐줘. 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전부 카메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김치찌개 끓이는 모습, 재래시장 장보기, 텃밭 가꾸기, 심지어 TV 보며 김치 먹는 순간까지. 집 한쪽에는 조명과 삼각대, 마이크가 쌓여갔어요. 저는 관심이라고 믿었지만 수진이는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래시장 가시죠? 저도 같이 가요. 수진이는 제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재래시장 편으로. 할머니 손맛의 비밀은 재료 선택부터. 그리고 어느 날 거실에 조명 3개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건 또 뭐야? 어머니, 유튜브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뭔가 불안했지만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트 가면, 교회 가면, 동네 산책하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임이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팬이래요. 73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2번째 해 김장날. 수진이는 완전히 프로처럼 준비했어요. 새벽 4시, 카메라 3대, 조명 5개, 마이크. 거실이 방송국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인터뷰 좀 할게요. 인터뷰? 네. 시청자분들이 어머니 비법을 너무 궁금해 하세요. 김장이 시작되자 수진이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배추는 어디서 사세요? 재래시장 박 사장님한테 사지. 30년 단골이야. 어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세요? 비법은 마음이지. 김치는 정성이야. 재료를 아끼면 안 돼. 양념 배합 비율 좀 알려주세요. 고춧가루 3, 마늘 1.5, 생강 0.3. 근데 이건 비율이고 진짜는 손맛으로 맞춰야 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부요. 수진이는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가 흥분해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조회수 180만이에요.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댓글들이 보였어요. 진짜 할머니 손맛 배우고 싶다. 김치 어디서 사요? 판매 안 하세요? 돈 주고 살게요.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 김치를 너무 사고 싶어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김치는 안 팔아. 나눠주는 거지. 어머니, 좋은 걸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누는 거예요. 판매는 나눔의 다른 형태고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담그겠니? 어머니, 그건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이 함정이었습니다. 3개월 뒤 수진이가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임 할머니의 50년 전통 김치. 제 얼굴이 크게 박혀 있고 김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판매 시작할게요. 잠깐, 수진아, 김치는 어디 있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판매 시작일 오전 10시. 1분, 2분, 3분. 어머니, 완판이에요. 300개, 300개가 3분 만에 다음 달에 500개 올릴게요. 저는 그제야 물었어요. 수진아, 김치는 어디 있어? 300개면 배추가 1000포기는 넘는데.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공장이랑 계약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공장? 네, 어머니. OEM이라고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어머니, 어머니가 300개를 직접 담그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만든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니까. 어머니 김치 맞아요. 아니야. 그건 내 김치가 아니야.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건 레시피고 스토리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팔렸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재앙을 키웠습니다. 그 뒤로 판매는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 500개씩. 수진이는 점점 바빠졌고 저는 점점 멀어졌어요. 어느 날 집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봤어요. 제 사진이 크게 박힌 상자들. 저는 하나를 열어봤어요. 라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임 할머니가 직접 만든 50년 전통 김치. 직접 만든. 저는 이 김치를 만든 적이 없는데 포장을 뜯어서 먹어봤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김치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랐어요. 깊이가 없었어요. 공장 김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이 김치 맛 좀 이상한데. 어머니, 공장에서 만든 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쓰여 있던데. 수진이는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그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거짓말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때 문득 수진이가 통화하던 게 생각났어요. 이번 달 이자 꼭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빚, 설마.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박정임 할머니 댁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할머니 김치 산 사람인데요. 그 순간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할머니 김치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졌어요. 네, 뭐라고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토하고 설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김치 때문이라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 인터넷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할머니를 믿고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식중독, 내 김치로. 아니야, 내 김치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20분 뒤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전화 왔어. 김치 먹고 식중독 걸렸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인터넷 보라고 하던데. 수진이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정임 할머니 김치 먹고 응급실. 우리애 토하고 설사해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환불 요구합니다. 고소할 거예요. 댓글이 수천 개.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공장장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스피커폰으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난주에 냉장고 고장이 났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는데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왜 출고한 거예요? 일정이 밀려서 폐기하면 손해가.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왜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한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내가 만든 것처럼 판 거야? 어머니,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프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너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아픈 거잖아.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 내가 만들지도 않은 김치를 내 이름으로 판 게 문제지.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빚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사람 속여도 돼? 아이들을 아프게 해도 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보건소 직원들이 왔어요. 박정임 씨 댁 맞으시죠? 네. 식중독 신고건으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라인으로 김치 판매하신 거 맞으시죠? 저는 수진이가 나섰어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고요. 사업자 등록은 누구 명의죠? 그건 박정임 씨 명의에 맞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 명의요? 보건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 전부 제 이름으로. 수진아, 이게 뭐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사업자 등록할 때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서 내 도장을 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몰래.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보건소 직원이 말했어요. 현재 식중독 신고 15건, 입원 5명, 미성년자 3명입니다. 15명. 제조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장에 위탁했어요. 위생허가 확인했습니까? 그게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법적 책임은 사업자인 박정임 씨한테 있습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형사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의 50년이 하루아침에 다음날 아침 기자들이 왔어요. 박정임 씨 식중독 사건 관련해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 아니라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후 인터넷 기사가 쏟아졌어요. 50년 전통 할머니 김치 알고 보니 공장에서 만들어 완전 사기. 유튜브로 속인 가짜 손맛. 식중독 15명. 제 사진도 실렸어요. 환하게 웃으며 김장하던 그 사진. 이제는 사기꾼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정임아, 괜찮니? 권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다들 알아. 근데 제 이름으로 사람들이 아팠잖아요. 저는 통곡했어요. 저의 자부심이었던 50년이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민수는 수진을 돌아봤어요.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해. 빚 때문에 5천만 원. 빚 때문에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넌 엄마 50년을 다 망쳤어.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사업자 등록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대. 엄마 동의하셨어요? 아니, 수진이가 내 도장을 몰래. 수진아, 그게 사문서 위조야.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 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빚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민수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SNS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돈 주고도 사겠다고 했어요.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빚만 갚고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나가. 어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이는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 뒤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다가 수진이는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엄마는 사기 피해자예요.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사문서 위조, 사기, 허위 광고, 고발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뒤뜰로 나갔어요. 김장독 앞에 섰어요. 독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제가 작년에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김치를 꺼내서 먹어봤어요. 새콤하고 아삭하고 깊은 맛. 제 손맛이었어요. 진짜 제 손맛. 저는 김장독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 맛은 가짜가 아니야. 50년 동안 지켜온 진짜야. 그때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임아, 김치 좀 줘. 저는 김치를 꺼내드렸어요. 권사님은 한 입 드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거야. 이게 정임이 김치지. 며느리가 가짜를 팔았어도 내가 만든 진짜는 여전히 진짜야. 올해도 김장할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거예요. 저는 김장독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50년이 무너져도 진짜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며느리는 제 이름을 훔쳤습니다. 제 얼굴을 팔았습니다. 제 도장을 몰래 찍어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5명이 아팠고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면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김장을 할 거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군가 나쁜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신뢰를 누군가 돈으로 바꾸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도장이, 여러분의 명의가 어디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